안녕하세요. 브린라니입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 오랜만에 정보를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일단 우선 저의 요즘 근황을 말씀드리면 저는 올해 1월에 이제 영국 석사과정, 대학원 과정을 끝마쳤고 얼마 전 7월 달에 졸업식도 했고요. 그리고 올해 4월에 제가 이제 PhD라고 해서 영국의 박사과정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저의 회사인 케임브리지 유학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도 대부분은 아실 거세요. 그래서 저는 오전에는 이제 한국 시간으로는 저녁이고요. 영국 시간으로는 오전인데 영국 시간으로 오전에는 이제 저희 케임브리지 유학원 업무를 하고요. 저희 저녁에는 또 개인적으로 이제 박사 과정을 공부를 하고 있어서 나름 투잡 프로 바쁘게 지내고 있는 일상입니다. 제가 오늘 드릴 정보 같은 경우는 이제 유튜브라든지 이제 뭐 네이버라든지 블로그라든지 보면 어학연수의 장점이라든지 어학연수를 어디서 해야 된다든지 이런 정보들은 굉장히 많은데 현실적인 이야기들,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은 어학연수 오시면 조금은 힘들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학연수 오시면 너무 재밌고 즐겁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 어학연수에 와서 어떻게 지낼 것인지 하는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굉장히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내드리면 좋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해봤고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런 분들은 영국 유학 오지 마세요 하는 거고, 둘러 말씀드리면 이런 분들은 영국 유학을 결정하시게 된다면 영국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 유학은 동일할 거예요. 이제 하시게 되면은 조금의 마음의 준비를 조금은 더 다른 사람보다 뭐 10%는 더 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서 당부드리는 의미에서 드리는 정보예요. 그러면은 준비를 시작을 해볼게요. 의존적인 분, 그리고 외로움을 많이 타시는 분들은 영국 유학 오지 마세요 하는 부분 주제에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한국은 나를 가장 잘 아는 이제 부모님, 가족, 그리고 뭐 친구들,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할 것 없이 내 본 모습을 그대로 봐주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나의 옆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외롭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사람이. 그런데 영국이라든지 뭐 캐나다라든지 미국이라든지 할 것 없이, 뭐 호주도 마찬가지겠죠? 가시게 되면은 아는 사람 하나도 없고 정말 혼자 있게 돼요. 그러면 처음부터 1부터 10까지 모든 것을 본인이 결정해야 되고 모든 것을 본인이 스스로 움직여야 되는데, 거기서 만약에 본인이 의존적이었다, 한국에서 뭐 내가 이걸 하는 것보다는 누구에게 물어봐가지고 그들이 도와주셨다, 거의 대부분 해주셨다, 혹은 나는 외로움을 많이 타니까 항상 가족과 함께 있었다 하시는 분들은 해외 생활을 하시면 너무나 외로움을 많이 느끼시고, 의존적인 분들은 스스로 뭘 하시는 게 굉장히 힘들어 하세요,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엄청 옛날이죠. 대학생 때 캐나다 어학연수를 갔어요. 저는 전형적인 한국의 K 장녀입니다. 부모님이 기대를 한 몸에 다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남동생도 나이 차이가 좀 나다 보니까 거의 저는 부모님이 당연히 저를 다 케어해 주셨겠지만 모든 과정을 저가 대부분 결정하면서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말 그대로 K 장녀죠. 그 요즘에 드라마, 넷플릭스 드라마에 폭삭 소가수다 보시면은 금명이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게 뭐 공부를 잘하진 않았지만. 그러다 보니 저는 굉장히 의존적이지도 않고 외로움을 타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제가 캐나다를 가서 혼자 생활하니 너무 외롭고 너무 사람이 활기가 좀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처음에는 당연히 해외에 나갔기 때문에 너무 신기해요. 내가 영어 공부를 하러 갔으니까 이 목표도 굉장히 있었고, 어렵게 이제 휴학을 해서 갔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의지는 강했으나 이게 이제 점점 적응을 하죠. 영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도 처음에는 이제 런던 아이라든지 빅벤이라든지 이런 걸 보시면은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100년 된 카페가 있고 500년 된 건물이 있고 1000년 전에 있던 게 지금도 있지? 하면서 처음에는 여행의 기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기하지만, 사람이 사는 곳이다 보니까 매일 어학원을 가고 끝나면은 뭐 점심을 친구들이랑 사 먹고 하면 언젠가부터는 외로움을 시작을 해요.
의존적인 부분도 나오고요. 그게 한두 달 정도 지나면은 딱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도 영국 어학연수를 하게 되면 외로움을 당연히 느끼고, 뭐 의존적이지 않던 분들도 이제 영국에서 생활하시게 되면은 조금의 의존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시는데,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저의 경험과 제가 지금까지 12년간 학생분들을 상담했던 부분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안 되는 건 안 돼요. 당연히 어학연수 하다 보면 친한 언니도 생기고 동생도 생기고 친구들도 생겨요. 클래스메이트도 생기고 여행도 많이 갑니다. 파리도 가고 뭐 이탈리아도 가고. 근데 그 친구들로는 나의 이 본질적인 외로움이라든 이런 거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걸 해결하고자 하면은 내가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 이걸 그냥 인정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런 상황에서는 마음이 좀 많이 힘들구나. 그러면 이거를 달래가면서 생활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분들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버킷리스트라든지, 이제 어학연수 준비하시다 보면은 6개월 정도 전부터, 6개월 혹은 1년 전부터 상담 문의를 주시고 준비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영어 공부도 하시고 유튜브도 많이 보세요 하지만 버킷리스트를 꼭 준비를 해보시라고 하는 게, 버킷리스트가 뭐 거창하진 않아요. 내가 영국 가면 이거 해봐야지 했던 그런 작은 목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보면서 조금 더 거기에 집중을 하는 거죠. 내가 영국은, 런던 같은 경우는 산책하는 곳이 많아요. 영국은 동네마다 무조건 공원이 있기 때문에 조깅이 가능한 곳이 많거든요. 내가 한국에서는 너무나 바쁘고 이런 생활을 지냈지만, 뭐 대학생이었지만 영국에 와서는 뭐 새벽 조깅도 하고, 그리고 2달 뒤에 뱅크 홀리데이에는 여행도 가고 하는 식으로 버킷리스트를 짜오시는 거죠. 그러면 내가 외로움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항상. 근데 이거에 집중을 해서 점점 이게 떨어지기가 보다는 내가 하고자 했던 거, 내가 영국 오기 전에 조깅을 좀 하려고 했지, 내가 영국 오기 전에 여행을 여기 하려고 했지, 이런 식으로 좀 더 내가 목표를 하는 아이들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외로움에 집중할 시간이 없고 마음을 쓸 여유가 없어요. 왜냐면 난 이걸 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외로움을 없앨 수는 없다. 다만 이걸 좀 달래가면서 내가 다른 것에 집중하면서 좀 더 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의존적인 거는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의존적인 거는 저도 뭐 자녀가 있지만 굉장히 의존적이에요. 그 아이도. 그러면 이 의존적인 거는 조금 이제 팁을 드리자면, 이제 유학원을 통해서 대부분 유학을 오시잖아요. 여행이 아니니까. 뭐 작은 유학원도 있고 큰 유학원도 있고 어쨌든 담당자라고 하시는 한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 담당자분한테는 조금의 마음의 의지라든지 조금 더 의존을 하실 수 있는 담당자분이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실제로 저도 이제 저희 학생분들을 상담을 진행을 하고 학생분들을 유학 오시도록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힘드신 분들도 계시고, 뭐 은행이라든지 집 구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핸드폰이라든지 뭐 보험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유학 오시기 전에 준비하셔야 되는 사항들은 대부분 출국 전에 다 준비를 하세요. 그거는 한국에 있는 유학원이나 뭐 저희 같은 현지 유학원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영국에 오셔서도 이런 서비스라든지 내가 마음적으로 좀 더 의지하고 뭐 의존할 수 있는 담당자라든지 그런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영국에 생활하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힘든 부분도 있고 마음이 너무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뭐 부모님한테 연락을 할 수는 없죠. 왜냐면 너무 걱정을 하시니까. 그럴 때 이제 연락하고 조금 더 의존하고 의지할 수 있는 게 담당자이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학생분들을 영국에 오시면 오히려 더 많이 챙겨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유학원이시든 본인의 마음을 좀 더 의지하실 수 있는 담당자를 선택해서 오신다면 좀 더 영국 생활이 조금 따뜻하지 않을까? 좀 더 본인한테 좀 건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저는 의존적이고 외로움도 많이 타요. 그럼 영국 어학연수 가면 안 되나요?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께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런 자기 성향을 이미 잘 알고 계시다면 그게 또 얼마나 행운이에요. 와서 알게 되면 또 저도 너무 힘들었지만 이미 자기가 그런 사람이야. 근데 영국은 또 너무 가고 싶고 여행도 너무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거를
조금 더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혹은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갖는 기회로 삼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오히려 나는 조금 더 의존적이니까, 나는 좀 외로움을 타니까, 근데 평생 우리가 요즘 뭐 100살까지 산다고 하잖아요. 대부분 20대시니까 80년을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거를 고칠 수는 없어요, 사람의 성향이. 근데 좀 더 내가 이거를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다. 내가 이렇게 조금 더 외로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거를 성장해서 내가 이거를 더 사랑하고 싶다. 나의 마음을. 이라고 하시면 분들을 오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이니까 절대 한국을 나가지 않겠어요. 하시면 안 되겠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어학연수를 해보고 싶다 하시면은 그런 거에서 어학연수를 하시면은 영어를 배우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그런 마음의 성장? 저는 그런 게 좀 더 많이 컸던 것 같거든요. 저 사람들한테서 배우는 것도 많고. 그래서 그런 기회를 가지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이런 분은 영국 유학 오지 마세요 하는 버전의 주제의 두 번째는 바로 K 시스템에 최적화되신 분들. 이제 K 시스템이라고 하면 빨리빨리 하는 문화, 그리고 엄청 깨끗하고 그런 문화, 그리고 편리하죠. 이런 거에 너무 최적화되어 있고, 나는 이런 걸 엄청 좋아하고 이런 게 아니면 너무 불편하고 싫어서 단 하루도 견딜 수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한국은 길도 깨끗하고, 새벽에 저는 이제 서면에서 이제 옛날에 근무도 했고 살고 했지만, 서면은 퇴근하고 밤에 나가면 난리가 나죠. 엄청 더럽고, 강남을 가도 똑같잖아요. 엄청 더럽고. 근데 아침에 출근하면, 보통 뭐 9시에 출근하니까 출근하면 길이 엄청 깨끗해요. 이미 모든 청소하시는 분들이 다 치워 놓으셨고, 플러스 엄청 깨끗하죠. 청결하죠. 한국 같은 경우는. 두 번째로, 예를 들어서 인터넷을 설치한다. 오늘 인터넷을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 하루 이틀 내에 기사님이 바로 오십니다. 냉장고를 설치한다. 하루 이틀 내에 오세요. 영국은 그런 건 없습니다. K 시스템이 너무나 좋으신 분들은 영국 와서 이게 굉장히 불편하실 거예요. 저는 말씀드렸던 K 장녀이기도 하지만 전형적인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엄청 성격이 급해요.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정말 사투리인 것 같은데 속천불이 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해야 되는 것도 엄청, 이제 제가 아마 빨리빨리 1등일 거예요. 그런 사람인데도 영국에 와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인터넷 설치하는데 2주랍니다. 와이파이 설치하는데. 그리고 집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한 달, 두 달은 기본이에요. 우리는 부동산 가가지고 원룸, 월세 내고 계약하면 뭐 가가지고 바로 계약서 쓰면 되잖아요. 뭐 하루 이틀 내에 되고, 대출도 요즘은 일주일 안에 되는데, 영국은 그런 거 없어요. 굉장히 느리고 굉장히 꼼꼼하지도 않아요. 느리고,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그게 그렇게 중요해? 라는 마인드인 것 같아요. 말 그대로인 것 같아요. 약간 영국은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잖아 라는 마인드인 걸로 느껴져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가 병원에 가려고 예약을 해도 몇 날 며칠이 걸리고, 약을 하나 타려고 해도 몇 날 며칠이 걸리고, 예를 들어 고속도로에 교통사고 나잖아요. 뭐 차끼리 부딪혔어요, 가볍게. 그래도 그 고속도로가 뭐 2시간이고 3시간이고 4시간이고 꽉 막힙니다. 그래서 제가 캠브리지에 대학원 다닐 때도 수업을 늦거나 못 가는 경우도 몇 번 있었어요. 사고가 나버리면 그 길을 다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레카라고 하나요? 이걸 이렇게 옮겨놔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불평불만도 하지 않고, 아 그렇구나 라고 하는 분위기예요.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닐 뿐더러 좀 더 사람들이 어떤 느낌이냐면 릴렉스하게 사는 느낌이에요. 우리는 뭐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버스를 이용하시거나 지하철을 이용하시면 굉장히 많이 불편을 느끼시잖아요. 왜냐면 버스가 또 내려와야 되고, 기사님이 좀 요즘 친절하신 기사님도 당연히 많이 계시지만 그걸 조금은 번거로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걸 왜 빨리 출발 안 하지 하시는 좀 마음 급한 이제 승객분들도 많이 계시는 반면에, 영국은 그런 거는 없어요. 뭐 당연히 오래 걸리지, 당연히 버스는 기다려줘야 되지,
기사님도 당연히 도와드려야 되지. 이런 식으로 좀 더 릴렉스해요. 처음에는 그게 너무나 왜 이렇게 빨리 안 하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 에피소드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작년 크리스마스 시즌이었거든요. 12월에 저의 이제 가족이 왔어요. 남동생이 처음으로 제가 있는 집에 왔었었는데 저희가 이제 여행을 가가지고 제가 KFC에서 이제 치킨이랑 이런 거를 이제 그 기계에서 주문을 하잖아요. 그 주문을 하고 있는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어떤 게 좀 저렴한가? 고민을 하는데 뒤에 사람이 줄을 좀 섰었어요. 한 두세 분? 근데 평소에 한국이었으면 비교까지는 굳이 안 하고 이렇게 바로 주문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환율도 있고 하다 보니까 걱정이 비싸기도 하고 걱정이 되죠. 그래서 조금 고민을 했더니 남동생이 진짜 그런 친구가 아닌데 누나 빨리 주문하라고 사람들 기다리니까 라고 하는데 저 영국에서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 뒤에 분들도 저를 당연히 이해해 주시고 저도 저 앞에서 하시는 분들을 다 이해를 해드리고 약간 굉장히 릴렉스한 분위기인데도 이 전형적인 저희 남동생 같은 경우는 왜 빨리 안 해?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가잖아 라고 하는 거죠. 그 친구가 틀렸거나 뭐 한국 분들이 너무 성격 급하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좀 더 릴렉스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좀 더 약간 배려라고 하죠. 그런 게 조금 되어 있고 한국 분들은 좀 더 효율성을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효율적인 시스템에 최적화되어 계시고 너무 이렇게 좋다. 안 하면 저는 너무 답답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힘드실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쌉 J이신 분들. 이 J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INTP 중에서 마지막 부분이죠. J이신 분들은 조금 힘드실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도 INTP라고 하죠. INTP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던데 저는 J 부분이 마지막에 J가 한 7-80% 정도 됩니다. 나름 좀 J인 편이죠. 근데 쌉 J이신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거의 이제 99.99% J이신 분들은 조금 힘드실 수도 있어요. 이거는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개념이냐면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제 J이신 분들 중에서도 좀 과하게 J이신 분들은 플랜을 세우실 때 이렇게 하더라고요. 1부터 100까지 플랜을 세우면 100가지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100개가 아니라 한 10,000개가 돼. 왜냐면 1부터 100까지인데 1-1, 1-2, 1-3 이런 식으로 플랜 A가 안 되면 플랜 B까지는 오케이. 근데 플랜 C, D, E, F, G까지 이렇게 다 세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약간 완벽주의자에 속하기도 하겠죠? 근데 영국은 엄청나게 변수도 많고 엄청나게 그 변수가 많은 국가예요.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캠브리지에 있는 대학원 다닐 때도 딱 말씀드렸던 게 저는 절대 지각을 하지 않아요. 태어나서 지각이라는 걸 해본 지 2손가락이 되나? 한두 번? 3번? 이렇게밖에 안 될 정도로 저는 시간에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각을 안 하는데 그 2-3번이 다 영국에서 있었어요. 제가 아무리 일찍 출발해도 영국에 사고가 나거나 혹은 자동차에 문제가 생겨서 저희 자동차도 심지어 아닙니다. 생겨서 길을 다 막아버리면 저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플랜 B도 아니고 플랜 C도 아니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만약에 J이신 분들이 오시게 되면 이런 거에 사람 환장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게 있냐면 뭐가 변경을 하고 싶어요. 뭔가 수정을 하고 싶어서 제가 영국에 있는 학교에 메일을 쓰잖아요. 일을 할 때도 혹은 학생의 신분으로 뭐 문의를 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성격상 카톡을 봐도 메일을 봐도 바로바로 답변을 해요. 어지간히 뭐 새벽이 아니거나 밤에 자지 않는 이상. 근데 영국 분들은 메일을 쓰면 3일 안에 오면 진짜 빠르고 대부분 일주일? 그렇습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이 쌉 J이신 분들이 세워놓은 이 모든 계획의 틀이 다 무너지는 게 유럽이고 영국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영국에 있으면서 또 좋은 점은 이렇게 메일로 문의하고 한국에서 이제 일을 할 때는 메일로 문의하고 뭐 이렇게 하면 너무나 오래 걸리거든요. 아무리
연락을 하고 해도 기다려란 말이 나오면 다행이에요. 기다리란 말도 안 오고 진짜 계속 기다리는 상황인데, 그런데 오히려 왜 이렇게 사람을 체스하냐고 표현을 해요. 왜 이렇게 이것도 두 번째랑 똑같은데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데 왜 이렇게 릴렉스하지 못하냐라고 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영국에 있으니까 문의가 이렇게 있으면 전화를 합니다. 영국 사람들은 전화를 많이 해요. 그게 또 신기한 게, 한국에 있을 때는 저도 뭐 통화 포비아인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전화를 좀 많이 안 했던 케이스의 사람이었는데, 이제 불편하니까 굳이? 왜냐면 카톡을 하고 메일을 써도 답이 빨리 오니까. 근데 영국에 살면서는 전화를 자주 해요. 왜냐면 전화로 문의를 하면 제가 이제 영국에서 깨어있는 시간이 어쨌든 영국 학교들도 깨어있는 시간이고 근무하는 시간이다 보니까 전화를 받고 최대한 그날이나 그 다음날까지는 답변을 주더라고요. 그러면 그들도 그 전화 받는 것에 대해서는 불편해하진 않아요. 오히려 전화를 뭐 제가 두세 번은 하진 않잖아요. 메일은 뭐 두세 번을 쓸 수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한 번 통화하고 일 처리가 빠르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그거는 좀 편리하긴 한데, 어쨌든 영국 사람들은 굉장히 늦고 변수가 많고 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 학생분들이 싹 제이시거나 완벽주의자라시라면 조금은 처음에 적응하시는데 힘드실 수 있다. 특히 한국에서 직장 생활하셨던 분들이라면 좀 더 영국에서 이런 생활이 당황스러우시거나 힘드시거나 불편하실 거예요. 힘들진 않아요. 불편할 정도? 불편한데 또 그것도 영국의 한 문화이고 그것도 이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 와서 생활을 하는 것이니 점점 더 저도 적응을 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너무 변수도 많고 외로움도 느낄 수도 있고 의존적인 분들은 좀 힘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렸던 게 K 시스템이 아니라서 좀 영국 지하철 튜브는 정말 더럽거든요. 오래되고 뭐 깨끗한 것도 있지만 에어컨도 안 나오고 버스에도 에어컨은 안 나옵니다. 한데도 왜 영국이냐? 일단은 그런 모든 것에서에도 불구하고 영국 사람들은 배려라든지 이해심이라든지 배려, 이해심, 감사한 마음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버스 탈 때 뭐 너무 이제 기다리잖아요. 승객분들은 이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타거나 하면은, 근데 당연하지. 그러니까 배려죠. 그리고 이해하고, 그게 뭐 어때서? 당연히 기다려야 되는 거지. 우리 상식적으로는 알아요. 당연히 몸이 불편하신 분들 기다려야 되지. 근데 내가 너무 학교를 빨리 가야 되고 일을 빨리 해야 되고 하다 보면 이거를 배려를 갖기가 힘든 마음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근데 영국 사람들은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배려. 그리고 제가 이제 뭐 런던이라든지 학교 미팅이라든지 이렇게 하게 돼가지고 밖에 외출을 하거나 이제 장시간 외출을 하게 되면 거짓말 안 하고 하루에 땡큐라는 말을 한 100번에서 한 1000번까지도 듣고 sorry라는 말도 한 100번에서 1000번까지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들의 마인드가 되어 있는, 마인드를 표현해주는 문화라고 보시면 되세요. 물론 영국에 오시면 시야를 넓힌다라고 많이 표현을 하시거든요. 새로운 건물도 신기하고 중세시대 돌바닥도 신기하고 건물도 신기하고 다 신기한데 그거는 뭐 한때라고 저는 보는 편이고, 한두 달 여행으로도 보실 수 있는 부분이고, 생활을 하시고 왕유수를 하시게 되면 어쨌든 3개월에서 1년까지도 지내시잖아요. 영국은 뭐 12개월까지 지내시면은 이 사람들의 생활 습관, 이 사람들의 마인드, 이 사람들의 배려, 이런 사람들 사이의 문화라고 해야 되나? 이런 문화에서 배우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 남동생이 왔다고 했잖아요. 남동생이 저를 보고 하는 말이 굉장히 제가 많이 차분해지고 좀 사람이 바뀐 것 같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저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에서는 제 기준에 저는 0하고 1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0하고 1밖에 없는 사람이라서 저의 기준에 넘어서는 게 다 용납이 되지도 않고 이해를 하려고도 하지 않고 성격도 급하고
굉장히 딱 틀에 맞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는 제 일밖에 보지 않는 사람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지금의 저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내 일을 좀 더 즐기면 되지, 내 학생분들을 좀 더 챙기고, 내가 내 일을 사랑하면 되지, 내가 내 공부를 좋아하고, 내가 내 공부하는데 크게 몸이 아프지도 않고 하면 되지 하면서 조금의 변수가 생기는 거는 그럴 수 있지, 약간 그럴 수 있지 마인드가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영국에 살면 저희 친구들도 얘기해요. 그 좋은 데서 그 좋은 날씨와, 물론 날씨 좋죠. 여름에 덥지도 않고 시원하고, 겨울에 막 이렇게 덜덜덜 떨고 이런 것도 없습니다. 눈이 안 오기 때문에. 날씨도 좋고 환경도 좋고 구름도 많고 전형적인 유럽이고 다 좋은데, 저는 이 사람들이 좀 더 배려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그런 문화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안내드렸던 이제 단점이라기보다는 이런 분들 조금 힘드실 거예요 하는 부분도 세 가지가 있지만, 이 세 가지랑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영국에서 얻는 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당연히 저도 여기서 생활을 하고 있는 만큼 오늘의 영상은 정말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만 해주시고, 추가적으로 뭐 더 궁금하신 거라든지 아니면 좀 더 영상으로 받아보셨으면 좋겠는 정보라든지 있으시면은, 요즘엔 메일도 많이 주시더라고요. 메일로 문의 주셔도 되시고, 저도 좀 더 유익하고 현실적인 정보를 가지고 다음번에 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